레버리지. 부의 세 번째 요소. 0번. 레버리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의 두 가지 요소 유동성과 신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학습 자료에서는 세 번째 요소인 레버리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부의 구성 요소를 자세히 배우는 이유는 부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학습 자료에서 부를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레버리지의 개념은 이 부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레버리지를 필요한 추가 자원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확보함으로써 예상 이익의 규모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 축적 구조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용병을 고용하는 것은 레버리지입니다. 국가가 자체 군대를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용병을 고용하면 전쟁이라는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군사 자원을 크게 늘릴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는 군사적 이익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용병을 고용하는 행위는 레버리지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도 레버리지입니다. 스스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많은 사람과 식당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면 단 한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력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을 하고도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행위도 레버리지입니다. 자신의 돈만으로 투자에 20%의 수익을 얻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20%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투자 금액의 절반을 5% 금리로 빌려 같은 투자를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35%로 상승합니다. 투자 자금의 75%를 차입해 투자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무려 65%로 급증합니다. 이는 레버리지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물론 레버리지 전략은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전략의 공포감을 느껴 레버리지 전략을 피하게 되고 이는 그들이 만족할 만큼 부를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부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레버리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부유한 사람들은 레버리지 전략을 활용합니다. 왜 이처럼 위험해 보이는 레버리지가 부의 필수적인 것일까요? 아래 세 가지 사실을 차례로 이해하면 레버리지가 부의 필수적인 이유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장기 투자 수익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약하여 돈을 저축하고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약간 초과하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높은 수익이 필요하지만 높은 수익은 항상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는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 대상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면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개념을 이해하면 높은 수익은 필연적으로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셋째, 복잡기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낮은 위험으로도 높은 장기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앞서며 부로 향하는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티켓을 얻지 못하고 부로 가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독자 중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 투자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어떤 분야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수익률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 많은 사람들이 절약하여 돈을 모으고 안전하게 투자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낮은 전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장기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하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물가는 화폐 공급량, 화폐 유통 속도 생산량으로 결정됩니다. 화폐 공급량은 경제 내에서 유통 중인 화폐의 총량입니다.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 기간 동안 화폐 단위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실제로 사용되는 횟수입니다. 이 화폐 공급량, 화폐 유통 속도를 우리는 수요라고 부릅니다. 화폐 유통 속도는 보통 1이나 2며 장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의 성장은 주로 화폐 공급량의 증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생산량은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왜 화폐 공급량,
화폐 유통 속도 생산량으로 계산되는 물가는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폐 공급량이라는 변수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화폐 공급량이 달러 100이더라도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내일 달러철로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화폐 공급량의 사회적 합의에는 편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으로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모두가 대출을 쉽게 만드는 정부를 선호하는 반면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정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이라는 변수는 다릅니다.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더 많은 주택이 생길 수 없습니다. 원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더 많은 원유가 생길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대학은 순간적으로 수용 능력을 늘릴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인해 임의로 증가할 수 있는 화폐 공급량과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크게 증가할 수 없는 생산량의 차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생산이 제한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일수록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악이더라도 매우 저렴합니다. 이는 디지털 음악이 무한히 복사될 수 있고 원하는 누구나 즉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동산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이 구매했다면 내가 같은 부동산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구매한 사람이 판매하지 않는 한 구매할 수 없으며 당연히 그들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것입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제한적일수록 가격 상승이 가파르며 이를 소비하기 위한 핵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달러 10만을 벌고 저축률이 20%인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장기 평균 저축률이 약 7%이니 이 사람은 평균보다 매우 절약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임금과 소비가 연간 평균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달러 200만 달러 주택을 구매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 주택은 미국에서 상당히 고급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달러 200만 달러 주택은 희소성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대로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에서 3%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합니다. 주택 가격이 연평균 5%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한 금액을 3% 금리의 예적금 계좌에 투자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평생 동안 이 집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첫 해에 약 달러 2만을 저축했을 때 집의 가치는 달러 10만 상승합니다. 10년 후로 건너뛰면 그 해에 약 달러 3만의 자산을 추가됐을 때 부동산 가치는 약 달러 15만 상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당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후 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수익률을 역산해 보겠습니다. 그 수치는 얼마일까요? 필요한 평균 연간 투자 수익률은 무려 56%입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들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조지 소로스 등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20에서 30%입니다. 10년 동안 56%의 연평균 수익률을 유지해야 10년 차에 약 달러 300만 달러로 상승한 주택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중산층에서 시작하여 최상위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수익률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절약하며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원하는 것은 보통 생산량이 충분치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강하게 원하는 희소한 것입니다. 전체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매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율입니다. 희귀한 것들은 이미 가격이 매우 높으며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날아간다면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날아갈 때만 따라잡을 기회가 생깁니다. 2번, 높은 수익률은 항상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 대가들도 달성하지 못한 수익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행히도 레버리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 없이 순자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대가들조차 대부분의 경우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30%를 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투자 수익률은 필연적으로 높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운이 좋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익률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주식을 연구하며 이것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 무조건 투자에 성공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론적인 시장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단 한 명의 판매자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거나 단 한 명의 구매자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충분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정 구매자나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둘째, 모든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셋째, 시장 참여자 모두는 가격, 상품의 품질,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업을 매각하고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별 구매자와 판매자는 주어진 가격을 수용합니다. 그들은 가격을 조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여섯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인 햄버거 시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햄버거의 가격이 $1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완벽히 경쟁적이라면 저는 $10보다 낮은 가격의 햄버거를 구매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햄버거가 실제로 $8의 가치가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8에 팔려는 판매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10이라고 생각하고 $10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8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8에 팔려는 판매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의 가치를 가진 주식을 $8에 팔려는 판매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우리는 적정 가치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찾아 투자하여 높은 투자 수익률을 노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완전 독점 시장, 즉 완전 경쟁 시장의 반대와 더 가까울까요? 완전 독점 시장은 위에서 설명한 완전 경쟁 시장의 6가지 조건과 정반대의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정부가 독점하는 물 공급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유일한 판매자로서 생산량과 가격을 모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주식시장은 완벽한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닙니다. 100%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독점 시장보다 완전 경쟁 시장에 훨씬 가깝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를 내는 투자자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주식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과 확연히 다르다면 정보와 자금이 더 풍부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학습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월가의 엘리트 그룹인 펀드 매니저들조차 장기 투자 성과에서 그리 좋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대형주 펀드의 20% 미만만이 S&P 500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은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으며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는 법적으로 점점 더 강하게 금지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주식 거래 비용은 존재하지만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또한 아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식 계좌만 개설하면 낮은 거래 비용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면서 거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100%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지만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초과 수익을 얻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수익률을 1% 초과하려면 개인은 주식시장 참여자의 집단 지성보다 약간 더 똑똑해야 합니다. 시장 수익률을 5% 초과하려면 개인은 집단 지성보다 훨씬 더 똑똑해야 합니다. 시장 수익률을 20% 초과하려면 개인은 집단 지성보다 압도적으로 더 똑똑해야 하며 그 지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시장 수익률을 30% 초과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집단 지성보다 그렇게 큰 차이로 더 현명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 적정 가치에 비해 저렴하다고 굳게 믿고 있을수록, 그리고 그 주식이 빠르게 적정 가치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정도가 높을수록 당신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판단은 현재의 집단 지성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높은 수익은 필연적으로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면 집단 지성보다 압도적으로 더 똑똑해야 하며 이는 보통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도입부에서 설명했듯이
당신의 전략이 연간 평균 20%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대출을 통해 자기자본 수익률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아주 높은 투자 수익률을 시도해보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평균 40%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달성하는 전략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번. 복잡한 시스템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부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없이 달성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실제로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레버리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위험한 전략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이익의 규모가 클 가능성도 생기지만 동시에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법을 배우고 레버리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에서 항상 성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난 학습 자료에서 우리는 투자라는 복잡계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투자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성공 요소를 적용한 전략을 최소 5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를 구매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로 S&P 500 ETF는 S&P 500 지수의 성과를 복제합니다. S&P 500 ETF에 장기 투자한다는 것의 의미는 S&P가 선정한 각 산업의 대표적 대형주 5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략은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위대한 전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각 산업의 대표 대형주 외에도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전략이라도 투자 기간을 장기로 늘릴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1972년 근본이제가 폐지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3개월 동안 투자했을 경우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33%입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투자하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0%로 떨어집니다. 투자 시점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S&P 500 지수 수익률을 정확히 추종하는 가장 단순한 전략이더라도 투자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면 손실 확률이 크게 감소합니다. 물론 더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면 손실 확률을 0%로 만드는 최소 투자 기간을 5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주에 단순히 투자하는 대신 밸류에이션, 가격, 모멘텀, 주주 수익률 등 영향력이 강한 요소를 고려한 전략을 사용하면 5년 투자 기간만으로도 실패 확률을 0%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향후 학습 자료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투자 실패 확률을 0%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 남은 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5년 이상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대출의 만기가 1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5년간 투자해야 0%의 손실 확률을 얻을 수 있는데 대출의 만기가 1년이라면 5년간 투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는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가처분 소득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5년의 투자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대출 상환과 함께 투자를 종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를 전혀 남겨두지 않고 모든 자금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해야 할 때 갑자기 큰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결혼에 많은 돈을 쓰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차량을 교체해야 할 경우 등이 발생하면 투자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5년 이상 안정적으로 레버리지 전략을 유지하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과 레버리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번. 성공적인 레버리지 전략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첫째, 부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인해 생각보다 훨씬 높은 투자 수익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없이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분별한 레버리지 전략은 매우 위험하므로 투자 실패 확률을 줄이는 전략과 레버리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하면 레버리지가 부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형태의 부 축적 구조를 구축한 사람들은
부를 유지하고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이미 구축한 사람들에 의해 구매력이 약화되고 부를 잃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한 많은 부자들은 이미 안정적이고 강력한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대출로 투자하는 것은 운전대 중앙에 칼을 꽂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레버리지 전략의 위험성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는 상장 기업과 플로트라는 매우 강력한 레버리지 구조를 활용합니다. 플로트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학습 자료에서 다루겠습니다. 많은 국가의 부동산 부자들도 레버리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에도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레버리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어 희소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린다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악화를 경험하며 빠르게 가난해집니다.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거의 0%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레버리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없다면 레버리지는 아주 위험한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방법과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강한 동기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다음 학습 자료에서는 부의 구성 요소 중 마지막인 현금 흐름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